코로나의 엄청난 재확산으로 전세계 항공업계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안에 43곳의 항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전세계를 놀라게 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는 보도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세계 10대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고 기단의 확대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합병을 하면 인천항공과 국적항공사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지며 해외 항공사들의 협업이 수월해지고 노선 공유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은 정비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등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노선의 시간대를 분산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한진해운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을 때 현대상선과의 합병 불발로 해운업의 몰락을 자초했던 경험이 이번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CEO 우구르 사이는 내년 겨울이면 일상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망이 맞다면 아직도 1년 이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항공업 또한 그때서야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시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RCEP은 세계 최대 다자 FTA로 세계 인구와 GDP 규모가 전 세계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보다 더 큽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한국의 GDP 22%가 감소하지만 RCEP 체제에서는 오히려 16%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드 이코노미 저널은 RCEP의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과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파르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에서 0.62%의 성장 효과가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RCEP 체결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0%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되는데 그동안 최대 40%가 적용되던 관세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도약을 완벽하게 도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역시 일부 국가의 화물자동차, 승용차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철강 품목 역시 본강, 현강, 철강판, 도금 강판 등도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K-팝을 비롯한 한류확산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 아세안 FTA에 없었던 지식재산권 챕터가 포함된 것이 주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태극기나 한국 국호를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 열풍으로 편승해 편법으로 수익을 올려온 현지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방송을 무단으로 표절했던 중국도 이로 인해 앞으로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RCEP 영내가 한류의 중심지이기에 앞으로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과일과 음료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두리안, 파파야,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등의 관세가 10년 안에 사라져
국내 소비자들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음료는 맥주의 관세도 15에서 20년 안에 제로가 되고 파인애플 주스 관세 역시 10년 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핵심 민감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를 비롯해 수입액이 큰 주요 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 오징어, 돔, 방어 등은 양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키위,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 등을 받고 자동차, 철강, 가전, 게임, 영화 등을 무관세 수출을 이뤄내면서도 쌀을 지킨 것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셉으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셉으로 일본 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의 2.9%인 400만 달러 상당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냉동 이빨고기, 훈제 바닷가재 등의 수산물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내 산업의 대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제외하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는 식으로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또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져 농산물 관세 처피율은 다른 FTA보다 낮은 46%였습니다. 이번 알셉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도의 협정에 들어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출 제1교육국인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알셉을 제안했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미국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의식하고 TPP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알셉 참여 또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신고립주의 노선 속에 TPP를 탈퇴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다시 TPP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때 되면 한국에게 TPP 참여를 다시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알셉 가입국이라는 지렛대로 향후 미국의 TPP 가입 요청과 대중국 경제 봉쇄망에 대한 참여 요청에서 몸값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알셉의 합류 시점이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TPP 탈퇴와 정권 교체기 사이 전격적으로 알셉에 합류해 미국의 통상보복 우려 없이 세계 최대 경제블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셉과 TPP를 비롯한 더 넓은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무대를 더 넓혀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비롯해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경쟁 속에서 놀라운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